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연금급여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급여 전반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첫 번째로는 급여의 종류, 두 번째로는 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세 번째로는 급여의 산정 기초인 기준소득월액, 네 번째로는 급여의 환수, 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 그 다음으로는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다른 타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하게 되는 타급여와의 조정, 또 다음으로는 급여 수급권 및 환수금 등의 시효에 관해서, 또 다음으로는 급여의 제한, 그 다음에 행정구제제도, 그 다음에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과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급여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10년에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고, 또 따라서 급여 산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연금 산정 기준이 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9년까지는 보수 월액이 급여 산정을 하는 기초가 되었었는데, 2010년 이후부터는 전기간 평균 기준 소득 월액 또는 최종 기준 소득 월액으로 급여를 산정토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연금 산정하는 기준도 과거에는 최종 9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 평균 보수를 사용하던 것을 2010년 이후부터는 정기간 평균 기준 소득 월액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여금 인상 부분인데요. 기여금 인상도 종전에 보수 월액의 8.5%를 징수하던 것을 현재는 2010년 이후에는 기준 소득 월액의 7%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7%가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연금 지급률의 인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금 지급률이 1년당 1.9%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것을 종전 법 개정 이전으로 환산했을 때의 비율은 2.1%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최장 연금법 재직기간을 33년을 적용할 때 20년까지는 50%, 그 다음에 나머지 13년까지는 13년 부분에 대해서는 2%씩 그렇게 해서 76%가 지급률이었습니다. 현재는 1.9%로 해서 1년당 1.5%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입니다. 개시 연령 제도가 그동안에 여러 번 있어 왔는데,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하는 개시 연령이 65세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2010년도 이전에 임용됐던 분들은 60세로 그렇게 이제 개시 연령이 적용이 되던 것을 현재는 65세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정연금 지급률 인하입니다. 유정연금 지급률은 원래 이제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에게 70%로 우리가 지급을 해왔는데요.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이것도 지급률이 10%가 다운이 돼서 60%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단 신규 임용자부터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종전에 이미 임용이 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70%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금액 조정 기준 변경인데요. 이것도 이제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는 저희가 연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서 매년 보수 변동률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차이가 발생했을 때 물가 변동률에다가 이제 정책 조정 부분을 반영을 해왔던 것을 2010년도 이후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내로 이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2014년도까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2015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물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득 상한 설정 부분인데요. 소득 상한 설정은 종전에는 이제 없던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에 대해서 상한을 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상한을 두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준소득월액 상한 제도를 이제 두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금액 지급에 있어서 그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또 상한, 그래서 전체 공무원 평균의 1.8배로 그렇게 상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액 연금 수급자의 이제 어떤 연금 수급 방지,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연금제도 개혁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첫 번째 분야로 이제 급여의 종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연금법 1조에서 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연금제도가 이제 존립하는 목적 자체가 적절한 급여 실시로 공무원의 노후 소득 보장,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각 급여별로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급여 성격에 따른 구분으로 봤을 때 크게 나누면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그 다음에 재보상급여, 그 다음에 부조급여 및 퇴직수당,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 성격으로 나누었다는 의미는 결국 이제 그 부담 주체, 어떤 급여의 재원이 되는 그 부담을 누가 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눠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것과 국가에서 부담한 것을 재원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지급을 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재보상급여와 부조급여 퇴직수당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급여 성격을 이렇게 나눴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퇴직급여는 총 4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퇴직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이 이제 급여를 연금으로 청구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일시금은 20년 이상 재직하신 분이 전액 급여를 일시금으로 바꾸자 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20년 이상 기간에 대해서 연금을 선택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을 선택했을 때, 그때에 이제 지급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일시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들이 이제 수령하는 그런 급여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유족급여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유족연금, 유족연금 부가금, 그 다음에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그 다음에 유족연금 일시금, 그 다음에 유족일시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유족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퇴직연금과 이제 어떤 같은 개념인데요. 결국 이것도 20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한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사망을 해서 급여를 유족이 연금으로 청구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유족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유족연금 부가금을 동시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족연금 부가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0년 이상 재직하신 분이 사망으로 인해서 유족이 연금을 신청했을 때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일시금액의 25%, 즉 4분의 1입니다. 25%를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특별부가금이라고 있는데, 이 특별부가금은 유족연금 부가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다만 유족연금 특별부가금은 이제 퇴직 후 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망을 해서 연금을 수령 중에 사망을 해서 유족한테 유족 승계가 되었을 때, 그때에 3년 이내에 사망을 했을 때 그 3년에 미달하는 기간만큼을 유족연금 부가금을 쪼개서 그 미달하는
기간만큼에 대한 그 부가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정 기준은 똑같은데 다만 그 미수급월수 36개월 중에서 미수급월수만큼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일시금은 유족한테 지급하는 거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퇴직연금 일시금과 산정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족 일시금도 마찬가지로 퇴직 일시금과 산정 방식은 똑같고요.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유족한테 지급되는 급여라는 거에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재해보상급여입니다. 재해보상급여도 크게 이제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애급여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양급여는 이제 공무상 요양비, 요양일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상 요양비는 이제 결국 공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어서 거기에 드는 치료비를 이제 청구했을 때 그때 이제 지급하는 급여가 되겠고요. 공무상 요양일시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을 마쳤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어떤 후유장애가 남고 이랬을 때에 그 향후 치료비 쪽으로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그런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일시금 제도는 현재는 이것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재는 이제 없는 제도이지만 기존에 국법을 적용받는 그 시효기간 내에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시금 제도가 현재도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급여는 이제 크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유족급여와는 좀 다르죠. 이 유족급여는 이제 재해보상 성격의 이제 유족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족보상금은 결국 이제 그 공무수행 중에 사망을 해서 유족이 그 이제 공무상 순직 이런 부분들을 인정받아서 지급되는 급여가 이제 유족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순직유족연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순직유족보상금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여기서 순직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보상금은 어떤 국민의 어떤 위해 안위를 위해서 이제 공무를 수행하다가 예를 들면 뭐 대간첩 작전 뭐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그런 이제 직무에 이제 종사를 하다가 이제 순직을 했을 때 그때에 이제 지급하는 것이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 공무상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급여입니다. 장애급여도 장애연금, 장애보상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장애연금 급여는 결국 공무상 치료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치료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에 이제 그 장애가 이제 고착화돼서 그렇게 이제 퇴직을 했을 때에 그것을 이제 저희가 장애 등급을 인정받아서 지급받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연금이나 장애보상금은 본인이 내가 연금으로 받겠다 그러면 장애연금인 거고 그 다음에 일시금으로 받겠다 할 때는 장애보상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연금이나 장애보상금은 재직기간과는 관계가 없이 그 본인의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조급여와 퇴직수당이 있는데요. 그 부조급여도 이게 이제 공무상 재직 중에 어떤 뭐 그 가혹이 피해를 당했다든지 또는 이제 재직 중에 본인이 사망했다든지 그 가족 부양 가족이 사망했을 때 직계 존 비속이 사망했을 때에 지급받는 그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보조금이나 사망조의금도 이제 전액 국가 부담으로 이제 그렇게 지급되는 급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민간 근로자의 어떤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 성격으로 이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이제 사용자 부담의 급여로서 그것을 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대행해서 지급하는 그런 이제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수당도 이제 전액 국가 부담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여 성격에 따라서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청구 시효에 따라서 급여를
구분한 것입니다. 크게 나눠서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급여를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장기급여인 경우에는 우리가 청구시효를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단기급여인 경우에는 3년으로 시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어떤 청구 사유 발생을 한 시점으로부터 5년 내 또는 3년 내에 급여를 청구해야만이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기간을 우리 연금법에서 이렇게 각각 급여별로 나눠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급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애급여, 퇴직수당 해서 총 15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급여로는 부저급여, 요양급여 해서 총 4종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의 청구는 일단 퇴직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청구서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청구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기관장 확인을 통해서 그렇게 공단에 이제 어떤 접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요. 현재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접수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청구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냈을 때 또 접수하는 방법, 또는 이제 청구서 작성해서 또 방문해서 그렇게 접수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서가 공단으로 접수가 되면 이제 각 지부에서 이제 자기 소관별로 급여 심사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에 심사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이제 거치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인사급여 기관에서 관리하는 인사급여 시스템에서 그 퇴직 정보를 입수를 사전에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퇴직급여 제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청으로 형벌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급여 심사 과정에 이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급여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각종 보완 사항들, 즉 징수, 대부, 환수, 구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납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심사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서류 부분이 좀 부족했을 경우에 외부 기관이라든지 또는 퇴직자 본인한테 어떤 보완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급여 지급을 결정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본인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모든 급여 지급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기관을 통해서 급여 청구를 하던 절차가 2010년 4월부터는 이제 직접 청구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해 9월부터는 인터넷 청구 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바일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요. 이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급여 청구도 따라서 이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급여 지급 기간입니다. 저희가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현금 지급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급여는 본인의 이제 계좌를 통해서 그렇게 입금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법에서는 공단으로부터 이제 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최신간서 또는 금융기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여를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이런 이제 시중은행들을 포함해서 총 48개 금융기관이 현재 급여 지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퇴직급여의 사전 청구 제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퇴직자가 일시에 다소 발생하는 그런 이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청구서를 접수해서 심사 과정을 거쳐서 급여를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일반 정년 명예퇴직자인 경우에는 이제 퇴직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그 다음에 교육직 정년 명예퇴직자인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청구서를 접수받아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직 정년 명예퇴직자는 이 방학이나 이런 이제 그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놓칠 수가 있어서 사전에 그것을 청구서를 접수받아서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자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인사권자가 확인하는 명예퇴직 결정서를 저희가 첨부 서류로 그렇게 제출받아서 급여 심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급여 산정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급여 산정 기초가 이제 기준소득월액 제도로 이제 변경되면서 산정에 있어서 최종 적용 기준소득, 그러니까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그 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 기간을 평균해서 급여를 산정하는 그런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최종 적용 기준소득월액에서 산정되는 급여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대상급여는 이제 장기급여와 그 다음에 이제 단기급여가 이제 대상인데요. 이제 장기급여 중에서는 이제 퇴직일시금이나 유족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수당, 유족보상금, 장애급여, 그 다음에 순직유족연금, 또 이제 단기급여에 있어서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이런 뜻이 결국에는 일시금으로 산정하는 급여에 있어서의 적용하는 그런 기준소득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여를 산정할 때는 최종적으로 퇴직 당시에 그 기준소득월액으로 그렇게 급여를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 산정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의 산정 기초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날에 적용 기준소득월액이 되는데요. 이 적용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승진이나 전직, 보직 변경 등으로 인해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에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에 기준소득월액에다가 승진 전후 봉급월액의 차액을 반액, 차액의 2분의 1을 가산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올해 2012년 적용받는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그 소득을 내가 올해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가 적용받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 이후에 이런 승진이나 전직, 보직 변경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봉급월액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그 증가액 차액 부분을 최종 기준소득월액에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월액 이 차액 부분을 적용하는 급여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이제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족급여인 경우에는 유족연금 부과금, 특별부과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보상금, 그 다음에 장애급여에도 장애연금, 장애보상금, 이렇게 일시금을 산정할 때 그 차액 부분을 적용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퇴직수당이나 순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월 봉급액의 차액을 전액을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2분의 1이 아니라 이 퇴직수당이나 순직유족연금은 차액 부분을 전액을 반영해서 급여 산정 기초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급여,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의금의 경우에는 급여 사유 발생 당시 기준소득월액 적용입니다. 즉, 봉급월액 차액 부분을 가산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